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입니다. BJ 사이언스. 이번에는요, 중학교 3학년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강의.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 지난번에 지구가 둥근 준 거까지 정리를 했고요. 지구와 달의 크기 측정을 오늘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과학자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크기라는 개념을 좀 갈게요, 여러분들. 지구의 크기라는 개념을 좀 갈게요. 자, 보세요. 지구의 크기라는 얘기는 지구는 공 모양이에요, 공 모양. 그렇죠? 공 모양. 이렇게 지구는 공 모양. 그럼 지구의 크기. 자, 지구의 크기. 누가 얼마만큼 크냐? 이거를 생각을 할 때는 지구는 공 모양이고 입체 모양이니까, 자, 크기는 부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그죠? 크기는 부피다. 크기는 부피다. 근데 공 모양의 부피니까 9의 부피네요. 그쵸? 9의 부피. 그러면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럼 BJ 사이언스가 항상 얘기하지만, BJ 사이언스가 온오프 라인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과학에서는요, 자, 다시, 과학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변수. 변수가 가장 중요한 거야, 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변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일정한 수치, 일정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일단은 개무시하세요. 개무시, 일단. 오케이? 아시겠죠? 개무시. 자, 그러면,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3분의 4 안 변해. 파이 값 안 변해. 그럼 변수는 얘네. 그죠? 아하. 그러면 9의 부피, 즉, 크기라는 녀석은 변수가, R이니까, R 세제곱과, 죄송합니다. R 세제곱과 B의 관계죠. 자, 다시, R 세제곱과 B의 관계구나.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얘가 분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R 세제곱과 무슨 관계다? B의 관계다. 야,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얘가 RA라고 합시다. 얘가 RA라고 해요. 자, 얘가 RB래요. 자, 얘가 RB래요. 에? 얘가 RB래.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 RB가 더 크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지구의 크기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뭘로 대답하면 되겠다? 반지름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네. 그쵸?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누가 크냐? 누가 누구보다 크냐, 상대적으로. 요것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변수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면 되겠다. 그럼 결국 우리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자, 보세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반지름으로 해석을 해라, 라는 얘기죠. 반지름으로 해석을 해라. 오케이? 반지름으로 해석을. 반지름을 해석하려면, 자, 보세요. 지구의 반지름을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을 해석을 하려면, 이러한 지구의 단면, 자른 단면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 반지름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내세우는 가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자, 반지름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정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 두 가지. 자, 가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자,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여러분들.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사실은 지구는 타원체입니다. 자, 지구는 타원체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죄송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는 완전 구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반지름을 구하려면 중심각 세타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중심각 세타. 그렇다면, 중심각 세타, 그럼 호의 길이와, 자, 보세요. 호의 길이와 중심각 세타의 관계를 가지고 이 반지름을 측정할 건데, 타원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가 늘어났을 때 세타라는 각이 비례하게 늘어날 수가 없겠죠. 타원이라고 한다면.
타원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타원이라고 한다면. 자, 신섭찾기님 어서오세요. 저희 방송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카톡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컨텐츠 제작 중이에요. 중간중간 저한테 궁금하신 사항 질문 주시면 제가 짧게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좀 녹화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뭐야?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지구가 왜 완전 구형이어야 하냐? 호의 길이와 완전 구형이라고 했을 때, 즉 동시문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와, 자, 다시 죄송합니다.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세타의 각의 크기는 비례하는구나. 됐네. 호의 길이와, 자, 호의 길이와 중심각 세타의 각의 크기가 비례하는구나. 이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요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는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는 타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해석을 했다면 만약에 오차값이 발생했겠죠, 그쵸? 오차값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의 가정, 이건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의 가정은 햇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 자, 요거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오케이. 자, 사실은 이거 지구 내부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심각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실측이 불가능합니다. 실측 불가요. 실측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지구의 반지름 6,400km인데 어떻게 이게 실제 측정이 가능합니까? 세타강은 실측이 불가해요. 아시겠죠? 따라서 햇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적용시킬 거냐면 억각의 성립. 억각의 성립을 위해서 햇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라는 가정을 내세웁니다. 근데 실제로 태양하고 지구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석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태양하고 지구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행하다라고 봐도 거의 무관해요. 아시겠죠? 실제로 평행하다고 봐도 거의 무관해요. 만약에 가깝게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다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들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접선의 수직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행하지가 못하겠죠. 하지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아주 머니까, 이들이 오는 빛 중에 극히 일부만 지구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을, 즉, 지구가 가까울 때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태양빛이 받는 영역이 넓어요. 이렇게 넓어 이런 식으로 넓어요. 넓으면 이 곡률 즉 곡선이 휘어지는 비율이 형격히 영향을 받는데 아주 멀리 있으면 받는 범위가 매우 좁아요. 매우 좁기 때문에 곡선의 형태가 아니라 거의 직선의 형태로 봐도 무관하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평행하게 입사한다라는 건 억각의 성립 때문에 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조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 자, 세 번째는 조건. 자,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조건. 항상 동일 경도상의 두 지점을 설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동일 경도상의 두 지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단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단면에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 경도상의 두 지점에다가 막대기를 꽂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좋아요. 이 과정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측정 원리. 자, 측정 원리. 측정 원리는,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 이걸 측정 원리로 사용하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설명 갈까요? 자, 본격적인 설명 갈게요. 오케이. 갑시다. 이건 뭐 저거 다 말씀드린 거니까 지울게 이거 지워도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언더라인 해도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지우겠습니다. 과감히. 자, 갈게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BJ 사이먼스가 누굽니까? 아주 쉽게 가르치기로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해봅시다. 자, 또 도형을 그려야 되니까 물기를 좀 닦고 갈게요. 물기가 있으면 자꾸 미끄러나서 칠판이 아주 그지 같아요. 자꾸 미끄러나서. 근데 그냥 일반 분필을 쓰고 좀 싶은데 여기가 집이다 보니까 방이에요. 방이다 보니까 일반 분필 쓰면은 여기에 지금 장비들도 잔뜩 있는데 이 장비들의 먼지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죄송해요. 자, 원 하나 그릴게요, 여러분들.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원 하나 그릴게요.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중심 하나 그리고요. 하나의 막대기를 이 지점에다 세워요.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고요. 또 하나의 막대기는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오케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놓고 이 막대기에다가 이니셜을 하나 그려줘요. 이니셜을. 자, 볼게요. 이니셜. 자, 얘 A 프라임. 얘 B 프라임. 그 다음에 얘는 중심 O. 그 다음에 요 가방 세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L. 오케이? A고요. L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건, 또 작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작도를 하기 전에, 일단, 라인 하나 그릴 겁니다. 자, 햇빛을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햇빛이 요 막대기에, 요렇게 입사하게. 그럼 여기는 뭐야?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네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지점의 포인트를 찾아서 막대기를 꼽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과 수직과의 관계니까, 지구의 중심을 지나가겠구나라는 거죠. 자, 다시. 자,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케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꼭 하고 갑니다. 자, 지표면에 막대기를 꼽는데 하나의 막대기는 반드시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그럼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태양빛이 내려오는 태양 광선과 지표면이 수직이었을 때 결국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라면 지구를 지금 에라토스테네스는 철저하게 동심원 모양으로 봤으니까 여기가 수직이라면 당연히 여기도 수직일 거고, 그럼 요 라인은 지구의 중심과 요 라인은 수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바로 접선이 된다라는 얘기죠. 접선. 오케이. 그럼 결국은 여기에 대해 수직으로, 즉 그림자가 없이 세워버리면 요 라인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반드시 지구의 중심을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 지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포인트를 찾아야만 결국은 뭡니까? 포인트를 찾아야만 뭐예요? 지구의 중심에서부터 지표면 사이까지 반지름 거리 R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태양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평행하게 이렇게 입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입사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 두 빛은 평행하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림자의 길이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림자의 길이가 생기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그림자의 끝에다가 못을 받고, 막대 끝에다가 못을 받고, 여기에다가 선을 쭉 이어주면, 평평하게 이어주면, 요 각은 측정 가능하네. 요 각 측정 가능하죠? 근데 이거 뭐야?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구나. 오케이. 얘도 세타구나. 오케이. 자, 접근 됐네요. 접근 됐어. 신나.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를 C라고 봅시다.
그렇지. 와우. 해결됐어. 야. 자, 얘 세타라고 하면 얘가 세타니까, 각 B, B 프라임, C라는 녀석하고, 오케이? 각 A, O, B. 중심각 세타죠? 그럼 이 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오케이. 하나 해서. 자, 그러면 반드시 각 B, B 프라임, C는 측정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측정을 해야 하는 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측정해야 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측정해야 되고요. 오케이. 좋아. 호의 길이도 측정 가능하네. 오케이. 호, A, B의 길이. 자, 요거는 L값이죠, L값. 요것도 측정해야 되겠죠. 측정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지평면의 거리니까 측정 가능하죠. 오케이, 좋아요. 측정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이 반지름이네요. 요 녀석이 반지름. 오케이. 됐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첫째, 비례식. 학교에서는 분명히 비례식을 도용할 거니까. 아시겠죠? 비례식. 자, 보겠습니다. 보세요. 요걸 한 바퀴로 돌렸대, 그러면 360도죠. 그렇죠? 자, 그러면 360도에 대한 세타의 각의 비율은, 그렇죠? 오케이. 360도를 한 바퀴 돌렸다라는 얘기는 반지름 R로 하는 뭐예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죠. 그럼 360도가 원의 둘레니까 2 파이 라지알. 원의 둘레. 돼. 세타에 대한 길이는 뭐예요? L이죠. L. 자, 이게 비례식이네요. 그럼 일단 비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반지름 R을 생각해달라는 얘기니까 R의 관계식으로 빼볼게요. 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는 개념이니까 요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봅시다. 좀 밑으로 내려올게요. 360 곱하기 L, 자, 2파이 R 곱하기 세타. 자, 보세요. 2파이 라지 R 곱하기 세타는 360 도 곱하기 L. 오케이. 자, 그럼 요 녀석 다 넘기니까, 자, 뭐, 수학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R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파이 세타 넘어가고, 분의 360 L이 나오네요. 그쵸? 360 L. 됐다. 끝. 반지름 R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반지름 R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후의 길이를 안다면, 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안다면, 자, 보세요. 부채꼴 후의 길이 L은 둘레에 대한 전체 360도를 한 바퀴로 한 각의 크기죠? 각의 비율이죠? 그럼 이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 남기고 넘겨볼까요? 2파이 라지 R.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L 곱하기 세타분의 360. 오케이? 360. 자, 그 다음에 R은요. L 곱하기 세타분의 360 곱하기 2파이분의 1인가요? 맞아요? 2파이분의 1. 그럼 결국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둘이 곱해서 2파이 세타분의 요거는 곱하니까 360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는 동일하죠. 그렇죠? 동일하죠.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달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가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각은 길이 대 길이 성분으로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보세요. 잘 보세요. 자, 360도에 해당하는 것을 2파이 라지 R로 했다라면, 오케이. 그러면 각대 길이죠. 자, 각대 길이잖아요? 그러면, 각이 360도니까 당연히 각대 길이로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그럼 세타 대 예, 이렇게 해도 비례식이 성립되죠. 그럼 어차피 요 녀석 둘이 곱하면 요 녀석 둘이 곱한 것과 같다? 그럼 2파이 라지 R 곱하기 세타하면 360L이니까 요거나 똑같잖아요. 어디 있어? 요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비례식은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주목하시면 돼요. 요거에. 객관식으로, 그러면 뭐예요? 내양의 곱셈. 객관식으로 만약에 나왔다?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A 대 B, A 대 B는 C 대 D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객관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은 거니까, 내양의 곱 또는 외양의 곱이 이런 꼴로 나온다. 2파이 R 세타 곱하기 360A의 형태로 나온다. 그럼 그 녀석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동일 경도상에다 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로줄이 위도거든요? 가로줄이 위도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적도라고 보면 되겠네? 요 지구의 수직으로 보면 되니까, 적도. 그럼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도 X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각도 차이는, 즉, 세타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이쪽으로 할게요. 잘 들으세요. 문제는 위도 차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중심각 세타의 크기는 위도 차이 값입니다. 위도 차이. 아시겠죠? 오케이. 세타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0으로 시작해서 슉 가서 세타만큼 돌면 이 녀석도 처음엔 여기 있을 때는 0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야? 너가 1, 2 갈 때, 너 라인이 1, 2 갈 때, 너도 점점 어떻게 된다? 1, 2 가서 동일한 크기만큼 커지게 된다. 따라서 위도 차이가 세타라는 거, 여기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되고. 왜 동일 경도에다 세워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게 수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수박. 오케이? 수박. 그럼 여기 막대기 꼽은 거하고 여기 막대기 꼽은 걸 이렇게 돌려볼게요. 오케이? 여기 이쑤시개를 꼭 박아. 박아서 돌려볼게요. 그러면 돌려서 보면 이쑤시개를 박아놓은 곳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즉 세로줄이 동일해야 돼. 세로줄이 경도입니다. 경도. 왜 동일해야 되느냐? 보세요. 이건 지금 작은 단면이에요. 자, 비웅이님 어서 오십시오. 비웅이님. 저희 방송 처음이신가 보네. 생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처음이시면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나가셨네. 작은 단면이에요. 그럼 작은 단면 위에 두 지점이요. 다시. 작은 단면 위에 두 지점. 그럼 잘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동일경도상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잘랐던 것을 여기도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결국은 뭐냐면 작은 단면상의 두 지점이니까 결국은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친다면 요 두 지점의 막대기인데 만약에 동일경도상이 아니라면 요거라면 부채꼴의 후의 길이가 얘가 L인데 요걸 L로 잡아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 경도상의 두 지점으로 해석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꼭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지구의 크기 측정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J 사이메스였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줘라? 카톡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들어오시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